아침 단상 236호 정옥성 목사. 고대 동서양에서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 이름 높았던 아테네는 플라톤 이후 한 번도 강대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철학자이자 교육자가 만든 교육기관 덕분에 주위 나라의 존경을 받아 큰 전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아테네는 로마 패권 아래의 자치도시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인은 아테네인에 대해 실력은 없고 잘난 조상 덕분에 콧대만 높은 자들이라고 깔보았습니다. 기원전 87년 로마의 패권을 장악한 술라는 그에게 반항했던 아테네를 포위하고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술라를 찾아온 아테네의 사절단이 테세우스 등 옛 장군의 무용담과 페르시아에 대한 승리 이야기만 늘어놓자 술라는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로마가 나를 아테네로 보낸 것은 당신들의 역사 강의나 잠꼬대를 듣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소. 내가 아테네로 온 것은 반역자를 징벌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돌아가시오. 잔인하기로도 유명했던 술라는 결국 아테네를 함락시키고 시민들을 학살했지만 그들의 위대한 선조들을 생각해서인지 민심을 의식해서인지 나라만은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소. 40년 후 아테네는 카이사르와 폼페우스 사이에 벌어진 로마 내전에서 마지못해 카이사르를 지원했던 다른 그리스 도시들과는 달리 기꺼이 폼페우스를 도왔지만 이번에도 헛다리를 짚고 말았습니다. 승리자가 되어 아테네를 방문한 카이사르는 너그럽게 그들을 용서했지만 술라와 비슷한 그러나 조금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죽어 마땅한 죄를 되풀이해서 짓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때마다 눈부신 업적을 남긴 조상 덕택에 용서받는 것으로 유명하군. 이렇게 비웃음을 당한 아테네였지만 뒤집어 보면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로마인도 아테네의 교육과 문화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도 익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그리스 문화에 경도된 로마인들이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로 유학을 떠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변호사이자 웅면가인 키케로와 대시인 호라티우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은 아카데미아나 무세이온에 학문이 쇠퇴하지 않도록 계속 지원금을 보내주었고 그리스 문화에 심취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아예 아테나움이라는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현실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듯한 문화와 교육은 이렇게 약소국의 생존도 상당 기간 가능하게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그의 자서전 백범일지의 말미에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다음과 같이 간곡한 심정으로 밝혔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을 가슴이 아팠는데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문화의 힘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문화의 힘은 칼로 베어지지 않고 일시적인 배고픔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장 구름 위에서도 항상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처럼 보이든 보이지 않든 국가와 민족을 지켜내는 원천적인 힘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역사에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총, 균, 쇠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최근 그의 저작 나의 세계에서 한국은 과거 더 나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많은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발전해왔고 이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라고 부추기면서 약점이 강점이 된 나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은 다이아몬드나 광산과 유전이 없어 복받은 나라, 달리 말하면 다이아몬드와 석유로 인한 문제로 피해를 입지 않은 복받은 나라일 수 있습니다 하고 역설했습니다. 석유나 다이아몬드를 의존했다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한 저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저력은 바로 문화의 힘이었기 때문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치르며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출렁인 붉은 물결과 이를 통해 이뤄낸 사광 신화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온 국민이 세대나 지역 간의 장벽을 허물고 한마음으로 응원한 2002년 월드컵은 우리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는 교훈과 두고두고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남을 특별한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류 드라마와 K-팝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물론 한국인이라는 자긍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이제 세계에는 한국을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알고 싶고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로 인식되었습니다. 어떤 위정자나 지도자도 해내지 못한 위협을 이룩한 문화의 공로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TV로 전해지는 트로트의 프로를 시청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동의 정동원 군과 청학동 훈장님의 딸 12살의 김다연 양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저력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것으로 꿈과 희망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문화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은 사라져도 문화는 남는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감동이 있고 민족의 얼이 숨쉬는 문화 융성을 꿈꿔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옥송 목사님 아침 단상 감사합니다. 옛날 제가 6.25 사변 후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저에게 혼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 오는 날 지팡이꾼역 같은 생각이다. 우리 외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할머니입니다. 제가 비 오는 날 지팡이꾼역 같다. 오늘 한국교회 모습과
저의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인문사 강의 아침 단상을 통해서 마음의 넓이를 넓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